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망치입니다. 오늘 영상은 12월 27일 영상이고요. 오늘은 대형 기술주 섹터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매수할 만한 타점들이 어떤 자리들이 있는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거고, 추가적으로 2026년에 트럼프가 주도를 하면서 크게 좀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섹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힌트를 좀 드리자면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조선주입니다. 그럼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영상 하단에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2026년은 주식시장에 있어서 장밋빛 전망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상 3분기 미국 성장률이 4.3%를 기록을 하면서 예상치보다 상회를 하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연준에서도 금리 인하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왜 고민을 하느냐, 왜 주저를 하느냐, 이렇게 강력하게 비판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여기에 더해서 차기 의장 교체에 대한 예고를 하게 되었는데요. 트럼프 본인이 주장을 하고 있는 저금리 의견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게 되면은 의장이 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선전포고를 이렇게 딱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주 내로 해서 파월 의장의 다음 후보자를, 다음 의장이죠, 다음 의장을 임명 결정을 좀 하고 발표를 하겠다, 이렇게 발언을 하였고요. 만약에 이렇게 트럼프가 원하는 방향대로 진행이 되게 되면 이 또한 주식시장도 원하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2026년에도 금리 인하 기조로 계속 흘러가게 되면서 시장의 유동성이 공급이 되게 되고, M2 차트는 지금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쭉 주식시장에서도 유동성 공급이 되면서 AI를 주도로 해서 기술주들이 계속 터지고 계속 좀 그 안에서 좀 순환하는 구조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좀 유망하게 봐야 되는 섹터들은 가장 먼저 당연하게 AI 섹터들을 좀 주도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봐야 되는 종목들이 방산,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우주항공, 그리고 여기에 추가로 조선. 정책적인 부분들이 같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네 가지 정도의 섹터를 저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 추가적으로 바이오도 괜찮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한 4개에서 5개 정도 섹터가 굉장히 좋아 보이고, 사실 4차 산업혁명이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그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섹터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러한 나머지 AI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에 대해서도 계속 AI가 영향을 미치면서 해당 산업을 발전을 시키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결국엔 AI가 주도를 한다라고 보는 게 가장 옳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더해서 시장 유동성까지 같이 공급이 된다. 내년에 또 금리 인하를 진행을 하게 되죠. 뭐 1월에 동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되면 3월에 인하를 하게 될 거고, 이제 4, 5월이면은 의장이 바뀔 거고, 그러면 이제 바뀐 의장이 계속 트럼프 말을 들을 수밖에 없을 거고, 그럼 이제 금리 인하로 좀 기조가 계속 진행이 되게 되면서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은 경기 침체인데, 지금 상황에서는 경기 침체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근데 사실 이 이면에도 어두운 이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들은 나중에 좀 자세하게 같이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고, 오늘은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선 관련된 내용들을 위주로 설명을 드릴 거다 보니까 해당 내용과 관련된 자료를 좀 가지고 왔어요. 사실 지금 트럼프가 황금함대 전함을 건조를 계획을 하겠다, 이 부분을 공개를 하게 되었는데, 사실 전 세계 조선에 대해서 발주를 가장 많이 가져가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중국이 전 세계 발주량의 60%를 점유를 이미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에 대응을 해서 미국 안에서 건조를 하는 역량을 높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미국이 설계는 잘할지 몰라도 건조 역량은 그렇게 우세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한국과 일본이 하나 건조하는데 3년 정도 걸린다라고 하게 되면은 미국은 한 7년 정도 걸려요. 2.5배 정도 걸리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좀 빨리빨리 이게 제조가 가능한데 미국은 좀 그게 안 됩니다. 좀 많이 느립니다. 그래서 미국은 우리나라를 이용을 해서 중국을 좀 견제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조선업에 대해서 과거처럼 다시 배를 많이 만들 것이라면서 미국 조선소 재가동 및 일자리 창출 선언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일자리도 창출을 하게 되고 자국 내 생산성도 올리게 되고 공장도 가동시키고 이렇게 부활을 좀 시키겠다라는 기조로 가고 있어요. 그럼 당연히 우리나라도 이 안에서 같이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미국에서 자체적으로 푸시를 하게 되면은 그 산업은 당연하게 들썩거리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 돈이잖아요. 유동성입니다. 유동성이 당연하게 해당 섹터에 공급이 되는 거고, 해당 섹터에 대해서는 당연하게 상승세가 나와줄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조선주들 차트들을 싹 돌려보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아름답게 상승이 계속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특히나 이번에 진행을 하게 된 황금 함대에 대해서 우리나라 하나오션도 수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한화조선이라는 종목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미국에서는 헌팅턴 잉걸스라는 종목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종목을 지금 미국 해군이 아예 주력으로 삼고, 주력 조선소로 삼고, 추가적으로 건조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위탁을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주가 상승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세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이 흐름들이 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조선의 경우에서는 수주를 미리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리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2년 뒤 실적을 미리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가장 안전하고 쉽게 투자할 수 있는 쪽이 조선 섹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헌팅턴 잉걸스 그리고 하나 오션 오늘 차트 분석을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조선주들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 거니까 한번 쭉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살짝씩만 봐도 조선 섹터가 굉장히 좋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지금 보시고 계시는 게 현대중공업이고요. 쭉쭉 보여드릴게요. 현대중공업, 그리고 삼성중공업, 그리고 하나오션, 그리고 이거는 중국의 조선업체고요. 그리고 이 다음은 이탈리아의 조선업체입니다. 그리고 일본의 조선 기업이고요. 상승률이 장난 아니죠. 그리고 이 종목은 한국 조선해양입니다. 그리고 이 종목은 인도의 조선주입니다. 그리고 이 종목도 인도의 조선주고요. 이거는 미국의 제너럴 다이내믹스입니다. 핵 잠수함이랑 군함 같은 거 만드는 거에 특화가 되어 있는 기업이에요. 한번 쭉 이 흐름을, 이 섹터를 보시라고 지금 하나하나 좀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종목은 그렇게 대형 종목은 아닙니다. 호주 쪽 이제 기업인데 특수한 배를 만드는 회사다 보니까 아무래도 경쟁력이 그렇게 대단하진 않은 걸로, 점유율이 그렇게 대단하진 않은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 종목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헌팅턴 잉글스, 미국 최대의 군함 제작사입니다. 근데 지금 또 마침 트럼프 군함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가격적으로 많이 영향을 주면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당분간 이 추세를 쭉 유지할 가능성이 전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거는 티센그룹인데요. 이거 엘리베이터 만드는 회사인데 이거는 모회사입니다. 티센그룹라는 엘리베이터 회사 안에 또 티센그룹 조선 사업을 또 따로 합니다. 이게 조선 자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모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국의 조선주 ETF 차트까지 같이 보시게 되면은 이 업황이 꽤나 좋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지금 조금 쭈르륵 보시면서 느끼셨을 거예요. 그럼 이 중에서 이제 몇 가지 괜찮은 종목들을 미국 주식 중에서 한번 골라드리도록 할 건데요. 그 중에서는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헌팅턴 잉글스를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 종목의 타점에 대해서는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냐면요. 지금은 이미 한바탕 상승이 나와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매수를 진행하는 것보다는 추세선을 그은 다음에 해당 추세에 닿을 때 매수를 좀 진행하는 게 저는 조금 더 괜찮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당겨서 확인을 해보시게 되면은 이전에 매물대를 만들었던 자리가 여기 분명히 있죠. 그래서 보통 이런 자리들에서는 한 번쯤 눌려주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구간에서 한 차례 더 상승이 나와줬다가 눌러줄 때 매수를 진행하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아무래도 1월 중에 한번 자리가 나와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리들에서 주워 담으시는 게 조금 더 괜찮아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우리나라 종목으로는 저는 하나오션이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평선에 대해서도 지지가 발생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런 자리들에서, 그러니까 지금 매물대 자리에서 지지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해당 구간에 대해서 이탈이 발생이 되게 되면은 좀 비중을 덜어내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셔도 괜찮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손익비가 좋은 자리입니다. 내가 잃을 확률보다 벌 확률이 더 높은 자리라는 거예요. 이평선 매매를 하게 되면은 이평선이랑 닿아있을 때 매수를 하게 됐을 때 수익을 볼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 굉장히 좀 좋은 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탈이 나오면 비중을 줄이는 전략으로 가고, 만약에 올라가면은 또 그 다음 구간에서 또 비중을 늘려가는 방식으로 좀 진행을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우리나라에서 주식시장을 계속 밀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대형주들, 특히나 조선 관련된 종목들은 계속 전 좋을 수밖에 없다고 보여져요. 그리고 현대중공업도 같이 정말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평선 닿을 때마다 매수를 하는 게 가장 메리트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잃을 확률이 적고 벌 확률이 더 높습니다. 지금 안정적으로 상승세를 만들고 있죠. 그래서 지금 HD 현대중공업 굉장히 괜찮은 자리에 와 있다
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조선 쪽은 좀 알아봤고요. 그리고 신흥시장 쪽에서 만약에 인도 주식 관심이 있으시다라고 하시면은 인도 쪽 조선주들도 신흥 섹터로 굉장히 괜찮습니다. 상승률이 굉장히 좋고 좀 우수하게 상승을 만들어내주고 이제 새롭게 뜨는 쪽이기 때문에 상승 여력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신성장주를 찾으신다라고 하게 되면은 인도 쪽 종목들도 한 번씩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또 말씀드려야 될 내용들이 또 따로 더 있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서 넘어가고 다음에 또 특집으로 만들어서 한번 신흥주들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선 오늘은 우리 여러분들 궁금하신 종목들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궁금하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런 ETF 종목들이 가장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기존에 말씀드린 이후에 약간 상승을 했죠. 며칠 동안 상승을 한 4일 정도 양봉이 나왔었네요. 이거 일봉으로 봐야 되는구나. 네. 지금 이후에 한 2, 3일 정도 상승이 나와줬었네요. 그런데 지금 약간 아까 4시간 봉상으로 음봉이 뜨긴 했지만 일봉상 봤을 때는 전혀 문제 없는 움직임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한 번 더 조금 더 올려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더 올려줬다가 그 다음에 살짝 눌려주면서 이렇게 상단부까지 붙일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여져요. 이러면서 만약에 상단 추세선에서 저항을 받으면 그러니까 한 50불 정도까지 올라줬다가 조정을 받게 되면은 이렇게 눌러주는 거고요. 그러면서 돌파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전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보시고 있는 종목은 XOXL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보여지고 있고 테슬라도 한번 보자면 테슬라 추세선 상단부 맞아서 지금 음봉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저번에 테슬라에 대해서 이 추세선을 좀 그어드렸었는데 지금 추세선 맞고 음봉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여기에서 막 다 내다 팔아야 되느냐?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매수의 관점으로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 왜냐하면 지금 한 11월부터 상승이 나온 이후에 조정이 크게 나와주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한 차례 상승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약간 조정 구간으로 진입을 한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전체 파동을 대략적으로 이렇게 상승파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이 안에서 지금 조정 구간으로 돌입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조정이 나와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겠다. 그래서 최소한 한 440불까지는 내려와줘야지 매수를 담아볼 수 있는 자리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정도 자리까지는 내려와줘야지 좀 매수를 담아볼 만하다. 지금은 조금 관망을 해야 되는 자리인 것 같아요. 테슬라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꾸준하게 담아가시는 분들이 막 다 매도를 해버려야 되고 그런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또다시 올라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테슬라에 대해서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긍정적인 움직임들이 계속 발생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어서 마이크로소프트 말씀을 드릴 텐데요. 마이크로소프트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조금 애매한 감이 없잖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올라온 파동 자체가 상승 이후에 조정이 다 끝나지 않은 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조정이 반만 나온 상태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한 차례 더 조정이 한번 발생이 돼서 갭을 채워주거나 아니면은 전체적으로 가격적인 되돌림을 주거나 그런 패턴들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할 때는 그래도 최소 450불 이하까지는 좀 내려와주면서 이전 매물대 구간까지는 내려와야지 조금 그래도 매수를 좀 해볼 수 있을 만한 자리가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만약에 이게 아니더라도 또 지난번처럼 오래 횡보를 하다가 이렇게 눌러줬다가 움직일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은 매수보다는 관망이 나아 보일 것 같습니다. 구글은 계속 좋습니다. 계속 좋은 흐름들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솔직히 말해서 들어가기도 겁나는 구간은 맞습니다. 저번에 여러분들한테 매수 관점 말씀을 드렸죠. 매수 관점 공유 드렸었고 해당 구간에 대해서부터 해가지고 지금 상승이 나와주면서 매수하셨던 분들 아마 수익을 보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좀 감기가 걸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코가 좀 막히죠, 지금. 큰일이에요. 목도 조금 아픈 것 같고. 지금 단기적으로 좀 반등이 나와주면서 상승이 나왔다가 지금 1시간 봉상으로 보게 되면은 옆으로 횡보를 하고 있죠. 근데 이 횡보 이후에는 보통 이렇게 바로 약세가 나오지 않아요. 한 번 더 올릴 겁니다. 단기적으로 한 번 더 올리면서 320불까지 한 번 더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퍼센테이지로 보게 되면은 지금 말씀드리고 나서 한 5% 정도 상승이 나와줬네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한 차례 더 올리고 그 다음에 살짝 눌리면서 300불 때까지 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파동은 계속 오르고 내림을 반복을 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져요. 12월은 살짝 올랐다가 살짝 조정 나오고 이 정도 그림. 그러면서 이제 이평선이 모이게 되면 여기서 또 고군분투를 하면서 횡보장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아요. 사실 맞서도 횡보 가능성이 높고 좀 비슷한 상황이죠. 오라클 한번 볼게요.
오라클은 이전에 하락을 좀 많이 해준 상태였죠. 어떤 보고서가 발표가 되면서 하락을 했다가 지금 또 다시 회복을 했다가 또 다시 또 하락을 하고 그런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빠지면 좀 안전하게 받아볼 수 있을까요? 그거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건데 제가 지금 볼 때는 많이 조정이 나와줬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 많이 조정이 발생이 됐고, 어느 정도 고점을 치고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4.236까지 올랐다가 0.618까지 빠졌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또 이평선이 수렴하고 있죠. 100일 이평과 200일 이평이 수렴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서 이평선이 그럼 그 안에서 가격적으로 이런 움직임이 발생이 될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요. 지금 당장 매수를 들어가는 것보다 한 차례 이평선이 크로스가 발생이 되고 지금 제가 그려드린 이 패턴이 있지요.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이런 움직임이 발생이 되고 나서 들어가는 게 현명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패턴이 다 나오고 나서 이런 자리들에서 매수를 들어. 지금은 조금 더 기다리시는 게 좀 좋아 보인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다 기다려야 되네요. 지금 살짝 저 며칠 전에 말씀드리고 다 반등이 조금씩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기다려야 되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대부분 다 그런 식이네요. 매수를 지금 당장 들어가기에는 그렇게 막 메리트가 있는 구간들이 많이 보이진 않습니다. TQQQ도 지금 매수를 들어가기에는 당연하게 위험이 있고요.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괜찮은 자리였어요. 괜찮은 자리였지만 며칠 지나면서 상승이 나와줬죠. QQ도 마찬가지로 상승이 좀 진행이 됐기 때문에 지금 아무래도 조금 더 올라줄 가능성이 있어요. 조금 더 올려주지만 그 이후에 살짝 눌리면서 이렇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죠. 눌릴 때 매수를 들어가면 되죠. 그래서 앞으로 한 4일 정도 있다가 또 매수 기회가 올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그런 자리들에서 또 담아보고 비중을 늘려보고 그렇게 좀 진행을 해보면 좋겠죠. 네. 오늘 또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제가 컨디션이 안 좋아서요. 그리고 구독자도 많이 안 늘고 그러니까 속이 상합니다. 구독 버튼 많이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요. 그래도 며칠 전에 말씀드린 종목들 다 지금 수익권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매수를 해야 될 자리에서는 매수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매수를 하지 말아야 될 자리에서는 매수를 하지 마시라고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생각하는 바를 공유를 계속 드릴 예정이니까요. 앞으로도 제가 생각하는 내용들이 궁금하시다 하시는 분들은 꾸준하게 구독하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시청해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안녕히 주무세요.